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최근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 떠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해외에서 옮겨오는 전염병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해외여행에서 조심해야 할 전염병, 그리고 그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습과 조은희 과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어났고 주로 어떤 질환이 유입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연간 그 해외 여행객이 꾸준한 증가 추세인데 약 한 1,500만 명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한 달 동안 122만 명이 출국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해외 여행이 증가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외 유입 감염병 증가 추세로 이어집니다. 2009년에는 한 200명 내외였는데 2010년에는 한 352명, 그리고 2014년에는 494명으로 증가했고요. 그 2014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 유입 감염병은 댕기열이 50% 정도 증가했고, 세균성 이질, 그다음 말라리아, A형 간염, 파라티푸스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유비저라든가 치kun구구니아열 등 과거에 없었던 감염병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도 많이 걸려오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댕기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하루에 한 80명이 댕기열에 감염되기도 해서 현재까지 500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면 댕기열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댕기열은 보통 이제 모기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데, 그 급성으로 나타나는 열성 질환이고요. 잠복기는 한 3일에서 한 14일 정도, 그리고 이제 발열이 한 3일에서 5일 지속되다가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탈진 등이 생기고요. 이런 경증이 그 댕기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이 내린 후에는 모든 병의 증상이나 징후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댕기열 출혈이라든가 댕기열 쇼크 증후군 등 중증인 경우에는 사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특히 댕기열은 특히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댕기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고 여행 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해외 유입형 말라리아는 주로 열대열 말라리아인데 아프리카라든가 중미, 남미, 동남아시아 여행 시에 감염이 되고요. 증상으로는 주기적으로 고열이 나고, 그리고 오한, 두통, 구역질 등이 있고요. 예방 요령은 말라리아 유형국을 여행 전에는 꼭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모기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에 가면 특히 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는 해외 그 관광지가 오지로 체험형 여행도 많아지고, 또 아프리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무튼 이런 곳이 위생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오염된 음식이라든가 물을 드시면 A형 간염, 콜레라, 장치부스 등 수인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A형 감염 같은 경우는 발열이라든가 피로, 식욕 부진, 복통, 구토, 황달 등이 있을 수 있고,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심한 세사라든가 구토, 그리고 장티부스는 고열, 두통, 피로,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물을 끓여 드셔야 되고, 완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모기와 물로 인한 전염병 외에도 홍역 환자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최근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에서 혼역 환자가 급증했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채 이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그 여행객들이 홍역에 감염되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난 12일까지 홍역 환자는 모두 한 425명이었고, 이거는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의 4배에 이릅니다. 이 중 15명은 해외에서 걸렸고, 또 이로 인해서 363명은 이 해외에서 걸려온 사람들에게 감염되었습니다. 그 홍역은 호흡기 계통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채 환자랑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이 감염되는 등 아주 전염성이 높습니다. 아마 증세는 한 10일에서 12일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과 기침과 콧물, 결막염, 그리고 이제 홍반성 구진이 발진 등이 목 뒤에부터 시작해서 얼굴, 몸 전체로 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무튼 이런 해당 국가 여행객은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면 꼭 홍역 예방 접종을 받고 추구하는 것이 예방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몇몇 질병은 간단한 예방접종만으로도 병에 걸리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외여행 전에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백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출국 한 4 내지 6주 전에 최소 2주 전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종합병원에 감염내과라든가 해외여행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여행 전 예방접종으로는 확열이라든가 장치부스, 파상풍, A형 간염,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을 권장하고 있고요. 말라리아가 발생 지역에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그 여행 시 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홍역 접종이라든가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TTP 접종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수두, 폴리오 등 기본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는 확인해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귀국 뒤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그 타인에게 전파를 일단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여행 후에 열이 나거나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일단 도착해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좀 성실히 기재해서 공항항만구 국립검명소에 반드시 신고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기 오셔서 수일 내지 수개월 동안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나 종합병원의 감염내과를 즉시 방문하셔서 최근 여행한 국가를 알리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대부분 12주 이내에 증상을 보이지만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6 내지 12개월, 1년 이후에도 발병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여행 국가를 꼭 기억하셔서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그 해외 여행한 국가를 반드시 그 의료진에게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열대지방 외에도 다른 곳에서 전염될 수 있는 병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홍콩에서도 지난 28일 날 그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하고 나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지난 2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아마 서아프리카의 그 기니라든가 라이베니스 라든가 시에라리온에서 최소 1,200명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중에 673명이 숨졌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 출혈이 이어지고요. 보통 8 내지 9일째 사망을 할 수 있으며 아마 최고 지금 치사율이 90%인데 이게 한 10명 중에 9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 감염 경로가 혈액과 땀이나 침 같은 체액 에 의한 접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라든가 혈액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셔야 되고 특히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를 지금 했지만 에볼라 출혈 발생 국가에 대해서는 방문을 극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이 감염병이 있는데 이것은 신종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 1912년부터 9월부터 현재까지 852명이 발생했고 32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질환의 증상은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 급성 심부전 등이 있고요. 주요 병원소로는 낙타가 추정됩니다. 아마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접촉은 꼭 피하셔야 되겠고 감염 숙주로 알려진 낙타와의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많은 볼거리 등 해외여행의 매력으로 인해서 점차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전염병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한 해외여행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